예, 2-24 역자승의 법칙입니다. 이 역자승의 법칙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다 약간 비중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이걸 이해 못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dB라는 걸 말씀드렸죠. 다른 거 말고 dB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 dB의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면 93dB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90dB 스피커, 이게 90dB 스피커가 합쳐지면 93d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4개가 있어야지 96dB가 되고요. 설명을 할게요. 90dB의 스피커가 있다고 칩시다. 90dB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면 93dB가 됩니다. 그런데 90dB 4개가 있으면 93dB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96dB가 됩니다. 그리고 90dB가 8개가 있으면 그러면 96dB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합쳐지면 99d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가 될 때마다 1, 2, 4, 8 이런 식으로 16 이런 식으로 두 배가 될 때마다 3dB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역자승의 법칙은 뭐냐? 역자승의 법칙은 거리가 두 배예요. 거리가 두 배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스피커가 있습니다. 예. 스피커가 있을 때 내가 1m에 있을 때 100dB로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2m에 들었을 때는 94가 됩니다. 4m가 됐을 때는 88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스피커는 두 개씩 있으면 3dB인데 왜 거리는 두 배씩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6dB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면적 때문에 그래요. 여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면적이란 거는 사람이 거리가 1m가 멀어졌을 때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가 있으면 3dB인데 사람의 거리가 두 배가 되면은 가로세가 두 배씩 가로도 두 배, 세로도 두 배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면적적으로는 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배가 되면서 면적이 4배가 되기 때문에 스피커 4개만큼의 그 반감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아까에도 스피커가 4개였을 때는 플러스 6dB였잖아요. 2개였을 때가 3dB고 4개였을 때는 6dB인데 거리가 2배가 떨어지게 되면 면적이 4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dB입니다.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고 자주 틀리는 겁니다. 똑같은 스피커가 2개 있을 때는 플러스 3dB, 거리가 2배였을 때는 마이너스 6dB고요. 이거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전력이 2배였을 때는 플러스 3dB입니다. 근데 전압이 2배였을 때는 플러스 6dB입니다. 예. 헷갈리시나요? 전력과 전압은 나중에 전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스피커라는 게 있을 때 면적이라고 했을 때 면적이 2배가 되면 그러니까 스피커의 면적을 이렇게 2배가 되면은 플러스 3dB인데 4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6dB인 거죠. 먼저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지금 제 말이 헷갈리시나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찌 됐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면 플러스 3dB, 거리가 2배면은 마이너스 6dB.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약간 다른 얘기로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약간 이거는 시험과 교육과 상관없는 건데 강연자나 교회나 특히 이런 데 있어서
그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마이크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그 김재동 씨가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마이크 다루는 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 그거는 참 제가 좋게 봐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김재동 씨 마이크 드는 거 보면은 이게 턱에 붙여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턱에 붙이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움직여도 그 입과 마이크의 사이가 그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거리가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일정해요. 근데 제가 음향을 하면서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이크가 이 상태에 있는 것보다 이 상태가 1cm인데 거의 뭐 8cm가 되면은 몇 dB가 떨어지는 거예요. 12dB인가요? 굉장히 많이 18dB인가? 18dB 만약에 해보면은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강연자 중에 마이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음향 엔지니어로서는 굉장히 싫죠. 마이크를 이렇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소리 자체가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 소리 감도도 굉장히 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엔지니어가 뭐 교회나 이런 데서 힘이 별로 없어요. 주장권이 별로 없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엔지니어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목사님과 그 마이크의 거리가 절반씩 줄어들수록 교회 음향 예산의 절반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제 얘기하면은 막 음향 장비 얼마를 쓰네 이렇게 쓰네라고 가끔 가다가 막 그 음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측이나 이런 아니면 아마추어 쪽에서 장비 얘기를 할 때 가끔 드는 생각이 현타 왔을 때 드는 생각처럼 그냥 마이크만 잘 쓰면은 그냥 제시한 장비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싱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만 제대로 잘 쓰고 사실 목사님 뭐 마이크 해가지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숍스 이런 마이크 써가지고 300만 원짜리 마이크 쓰면 참 좋아요. 소리 잘 들어오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300만 원짜리 마이크가 아니라 15만 원짜리 SM58 가지고 57 아니 58 아니면 57 가지고 턱에 목사님이 턱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만 해주시면은 300만 원짜리 안 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한 게 제일 소리가 좋아요. 예, 여기 턱에 딱 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거예요. 약간 좀 그 말 나온 게 하지만 교회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예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뭘 줄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마이크 헌금 아낀다고 뭘 줄일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 쓰는 사람이 이렇게만 들으면 돼도 그건 또 죽어도 안 해요. 또 예,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음향적으로 좀 그런 거죠. 물론 이해는 해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 들여왔던 것 때문에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안 들고 하시는 것들이 이해는 되지만 예산 아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뭐 줄여버리면서 정작 마이크는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렇게 한다. 좀 에러죠. 예, 그래서 DB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마이크만 잘 사용해서 소스가 잘 들어오게 되면은 웬만한 장비로도 고음질을 낼 수가 있어요. 모든 소리는 그 기본 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엔지니어가 장비가 뭐 물론 뭐 장비의 기능으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도 많이 극복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음향의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쩌건 그의 마이크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그 뭐지 시험 문제가 나왔죠. 시험 문제 보니까 이거 시험 문제 한번 풀게요. 2m 상태에서 90dB다. 90dB인데 그러면 32m는 몇 dB일까? 가 시험 문제였어요. 간단하죠? 2, 4, 8, 16, 32 이렇게 딱 구하면 되죠? 예. 2m 뭐예요? 2m가 90. 이걸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4m는 6dB 빼니까 이건 암산으로 되는 거죠? 84. 8m는 6dB 또 빼면 되죠? 78. 16은 72. 32는 66.
정답은 66dB죠. 예. 2m 거리에서 90dB였으면 2배 될 때마다 마이너스 6dB씩 해주면은 딱 나오는 거죠. 예, 1분도 안 걸려서 30초면 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제가 왜 이 기본에 대해서 올해 내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풀이를 하고 있냐? 실기 시험에서도 이런 기본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보고 시험 문제 그냥 찍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실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거죠. 어쨌건 제가 말이 길어졌다는 거는, 제 영상 중에서 말이 길어졌다는 거는 거기에 한이 맺힌 게 많고, 이거는 약간 넘어가면 안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양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았던 영상을 무시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